안녕하세요. 한국레드의 스페셜리스트 솔루션 아키텍트 김상권입니다. 오늘 웨비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과 쿠버네티스에 최적화된 자바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코커스가 자바의 혁신을 어떻게 이끌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한국레드의 유하나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레드햇 스페셜리스트 솔루션 아키텍트 유하나입니다. 오늘 레드햇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웨비나를 시작하기에 앞서 웨비나 플랫폼에 대해 간단한 사용법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화면 하단을 보시면 각각의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각 아이콘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마우스 오버 시 아이콘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표 슬라이드 화면 맨편에 위치한 Q&A 창도 보이실 텐데요. 해당 창에 질문을 남기고 서밋 버튼을 눌러주시면 웨비나 중 답변을 드리거나 답변을 미처 드리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 개별적으로 메일을 통해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웨비나의 발표 내용뿐만 아니라 웨비나 플랫폼에 대한 문의도 해당 Q&A 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웨비나의 특성상 인터넷의 상태에 따라 원활한 재생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VPN을 포함한 웨비나의 다른 브라우저를 대량으로 띄워놓으실 경우 웨비나가 원활하게 재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웨비나 연결에 문제가 있는 경우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웨비나는 녹화될 예정이며 웨비나가 종료된 후 일주일 내로 웨비나 녹화본을 다시 보실 수 있는 링크를 메일로 보내드릴 예정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웨비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아젠다는 다음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바에 대한 오해와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진행해 볼 거고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자바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코커스가 무엇인지, 어떻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코커스의 핵심적인 기능과 특징에 대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커스 하세요에서는 코커스 퀵스타트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70% 정도는 자바를 사용하고 있을 텐데요. 그만큼 많은 개발자 풀과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동안 자바가 거쳐간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바가 태어난 지 20년 동안 IT 환경은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1.0 버전이 출시된 것은 1996년인데요. IT 환경은 클라우드와 컨테이너를 포함하여 수많은 변혁을 맞이하며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갔습니다. 2000년도에는 레드햇의 리눅스가 나왔고 2006년에는 AWS가 클라우드 서비스인 EC2를 발표했죠. 2009년에 데브옵스와 자바 2.6 버전이 나왔고요. 온프레미스 세상에서 자바는 혁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어디든 한번 컴파일하고 어느 곳에서나 실행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배포와 개발 편의성 부분에서 획기적인 방법이었죠. 자바는 인프라에 올라가 스로프과 다운타임 없이 안정적인 성능을 내는 것에 포커싱하여 발전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자바는 대규모 힙 사이즈와 동적 프레임워크를 실행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이에 최적화되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바가 태어난 후 10년간 클라우드와 컨테이너가 탄생하기 이전까지는 자바는 안정적인 성능과 우수한 개발 편의성, 다양한 에코시스템을 갖춘 팔방미인으로 그야말로 자바의 세상이었는데요. 지난 10여 년 동안 자바 애플리케이션 스택은 JVM 위에 기동되며 런타임 시에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로드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바에 대한 쓴소리도 많이 있었는데요. 개발자에게 언어란 수많은 가십거리를 제공합니다. 어떤 개발 언어는 커뮤니티도 조용하고 관심도 많지 않은데요. 구글을 통해 자바 is dead로 검색해보면 작년까지 2억 개가 넘는 검색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최근 다시 검색을 해보니 5천 개 정도로 좀 줄었습니다. 자바는 이미 끝났다, 죽었다 라는 내용의 기고문과 커뮤니티 글들이 무수히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중 2006년 컴퓨터 월드에 기고된 내용은 자바가 오픈소스 환경으로 나오게 되면 무궁무진한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기고 내용이 있었는데요. 써니 자바를 2007년에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고 자바는 기업 시장에서 오픈소스 컬처와 공유 정신에 입각하여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아 그 뒤로도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자바는 여전히 많은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언어입니다.
여러 지표로부터 자바가 여전히 많은 관심을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개발 언어 랭킹으로부터 확인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코딩 전문 그룹인 티오베가 공개하는 코딩 언어 점유율 순위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검색 엔진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티오베 인덱스 순위를 통해서 자바의 순위를 확인해 보면 언제나 높은 순위권을 계속해서 유지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언어 랭킹 사이트죠. 레드몽크는 깃허브에서 코드와 스택 오버플로우에서는 토론 활성화 정도를 추출해서 언어 순위를 결정하는데요. 레드몽크에서 살펴봐도 자바스크립트에 이어서 자바는 2위 정도에 랭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커뮤니티의 활성화도 높고 깃허브에 여전히 많은 자바 소스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만큼 여전히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까요? 해커랭크는 개발자와 기업을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기업에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업인데요. 해커랭크에서 개발자에게 명세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래밍을 시도하게 함으로써 개발자 간의 경쟁을 하게 하는 그런 공간을 제공합니다. 기업은 믿을 수 있는 개발자를 얻고 개발자는 자신의 실력을 테스트하거나 좋은 기업으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해커랭크의 프로그래밍 도전을 하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제공하는데요. 여기는 자바, C++, PHP, 파이썬, SQL, 자바스크립트 등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해서 해당하는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컴퓨터 과학 분야를 아우르고 여러 가지 학문에 대해서 다양한 과제들을 참여해서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참여한 개발자들은 여전히 자바를 선호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자바를 통해서 해당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조사 기관을 통해서 제공된 랭킹에서 재미있는 부분은 파이썬이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바는 아직까지 엔터프라이즈 기업 혹은 커뮤니티 여러 부분에서 아직도 널리 사용하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은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로의 이동을 고려하여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자바의 현주소에 대해 확인해 봅시다. 2010년 클라우드를 기점으로 컨테이너 환경, 쿠버네티스, 마이크로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발전을 통해 IT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바는 여전히 많은 개발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에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과 마이크로 서비스, 서버리스에서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사용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서버리스 환경에서 자바는 어떤 입지를 띠고 있을까요? 자바가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수행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 중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서버리스 환경에서는 그리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서버리스닷컴은 2018년에 설문조사를 수행했는데요. 전체 설문의 약 6%만이 자바로 작성이 되었고 고랭이 자바를 공식적으로 추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크립트 언어와 컴파일의 언어의 차이로 발생한 일이라고 하기엔 고랭의 추월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고랭 또한 컴파일 언어인데도 자바를 추월했기 때문이죠. 새로운 언어를 익히기 위한 러닝 커브를 생각하면 자바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할 듯합니다. 자바는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요구하는 스펙들을 추구하기만 해서 너무 뚱뚱해졌고 이러한 자바를 컨테이너에 넣고 패키징한 후 자원을 한정시키고 기동을 하게 되면 자바는 점점 팽창하고 자원을 요구하다가 결국에는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를 내보내고 터져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컨테이너 세상에서 자바가 과거의 영광을 다시 얻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컨테이너가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몇 년 전부터 자바는 다소 어색한 위치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쿠버네티스, 마이크로 서비스 및 서버리스의 생태계에서 오늘날 기업의 표준에 의해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점점 비대해지는 것은 무엇인가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어울리지도 않고 많은 문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바로 작성된 기업의 애플리케이션은 수백 메가바이트에 달하는 클래스 파일이 필요하고
기가바이트에 해당하는 흰 메모리를 관리합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관리를 위한 플랫폼으로 엔터프라이즈급 와스 서버인 JBoss EAP나 웹로직 같은 조직에서 원하는 자바 웹 어플리케이션을 기동하기 위한 기능이 풍부하게 내장된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런타임 플랫폼을 통해 기동되는 자바는 풍부한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오버헤드로 부트타임은 그다지 빠르지가 않습니다. 부트타임이 짧게는 1분에서 5분 이상 걸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 원하는 빠른 스케일 아웃과 컨테이너의 상태를 재빠르게 확인하고 잘못된 컨테이너를 죽이고 다시 살리는 오토힐링 등 컨테이너로 얻어야 할 이점을 얻기엔 너무 둔하기 때문이죠. 자바는 엔터프라이즈 조직의 소프트웨어를 오랫동안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언어로 제공했습니다. 사실 자바의 숨겨진 진실을 살펴보면 자바가 컨테이너 환경에 그리 어울리는 언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바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처리량을 높이기 위한 것에 포커싱하여 최적화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높은 메모리 사용량을 요구하고 있고요. 자바 개발자들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바는 JVM에 의해 메모리가 관리되고 흰 메모리를 미리 선언하지 않는다면 JVM에 의해 알아서 메모리를 할당하게 됩니다. 컨테이너에서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조정하기가 수월하진 않습니다. 한번 실행하면 오래도록 문제없이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통해 발전하였습니다. 동적 처리를 메모리에 클래스 정보를 로딩하고 메타 정보를 확인하는 등 부트타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특정 인프라가 아닌 다양한 시스템에서 문제없이 동작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컨테이너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바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진정한 이점을 얻기 위해선 프레임워크에 대한 좀 더 구조적인 아키텍처 변경이 필요합니다. 다음 그림은 일반적인 자바 프로세스와 다른 경쟁 언어 그리고 프레임워크 간의 메모리 자원 사용 간의 차이점을 나란히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보시다시피 핫스팟은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며 여기에는 JVM 인스턴스별로 할당된 흰 메모리가 포함됩니다. 가운데 열은 노드.js와 각 프로세스가 자바에 비해 얼마나 작은지를 보여주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메모리 소비가 적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 많이 사용되는 컴파일된 언어인 고랭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차트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높아집니다. 이것이 클라우드, 컨테이너 및 쿠버네티스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할 때 개발자가 자바를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커커스는 자바를 다시 생각하고 네이티브 방식을 사용하여 자바를 빌드하고 실행하며 자바를 고와 비슷한 런타임으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커커스는 개발자에게 클라우드,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능과 에코시스템을 제공합니다. 클라우드에서는 컨테이너당 처리량보다 메모리가 더 중요합니다. 처리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더 많이 띄우기만 하면 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화되면 오버헤드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게 됩니다. 반면 고나 파이썬, 노드.js, PHP 등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없습니다. 커커스로 변경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스프링부트나 썬더테일과 같은 전통적인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와 동일한 메모리 자원을 사용하면서 10배 이상의 네이티브 커커스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게 됩니다. 커커스는 개발자에게 새로운 자바 환경과 더 넓은 자바 에코시스템을 활용하여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새로운 배포 환경과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커커스는 자바를 클라우드, 컨테이너, 그리고 쿠버네티스 런타임에 적합하도록 만들도록 하였는데요. 이런 커커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커커스 프로젝트 이름은 쿼크,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기본 입자인 아원자 단위라고 하는데요. 이런 쿼크와 그리고 어스, 우리를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부분을 합쳐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쿼커스가 갖는 태그라인 슬로건은 작은 메모리 공간에 빠른 시작 속도를 내는 슈퍼소닉 서바토닉 자바 초음속 아원자
자바라고 합니다. 쿼커스는 엄선된 자바 라이브러리 및 표준으로 제작된 GRaalVM과 핫스팟에 맞게 조정된 쿠버네티스 네이티브 자바 프레임워크입니다. 쿼커스의 목표는 자바를 쿠버네티스 및 서버리스 환경에서 최고의 플랫폼으로 만드는 동시에 개발자에게 광범위한 분산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새로운 언어를 새로 학습하기 위한 그런 러닝 커브가 많이 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자바 언어입니다. 이렇게 동작하기 위해 인기 있고 유명한 자바 개발자들을 초빙하여서 쿼커스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새롭게 만들었고 새롭게 만들어 새롭게 스펙이 추가된 마이크로 프로파일에 해당하는 표준 기술들을 채용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쿼커스 프로젝트가 2019년 시작되었을 때 클라우드 네이티브 자바 스택에서 인기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전문가들을 대거 모집하여 쿼커스 프레임워크에 최적화하는 작업을 시작을 하였는데요. 버트엑스라든가 하이버네이트, 와일드플라이, 오픈JDK까지 각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협업으로 쿼커스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식 버전들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0년 디벨로퍼 위크에서 코드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부분에서 레드햇의 쿼커스가 수상을 했는데요. 쿼커스는 클라우드의 효율성과 개발자의 즐거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효율성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두 가지 슬로건을 걸고 나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사용과 빠른 기동 시간, 이를 통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의 코스트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과 함께 기업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현대화하는 다양한 요구사항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적용할 차세대 프레임워크로 쿼커스가 선정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쿼커스는 단순하게 런타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빠르고 가벼운 마이크로 서비스 및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한 쿠버네티스 네이티브 자바 스택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졌는데요. 기업의 비용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쿼커스의 적은 메모리 소비와 빠른 시작 시간은 보다 효율적인 리소스 활용을 통해서 자바 서버 자원을 더 적게 사용하고 동일한 결과 성능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는 더 나은 사용자 경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쿼커스는 잘 알려져 있고 친숙한 자바 라이브러리 및 표준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학습 곡선이 낮고 개발자 생산성이 높습니다. 별도의 학습을 통해서 별도로 학습에 투자할 필요가 없고 기존에 잘 알고 있는 자바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빠른 개발과 패스트 타임 투 마켓이 가능하게 만드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쿼커스에는 개발자 생성성 및 도구가 포함되어 있어 조직의 솔루션 비즈니스에 보다 빠르게 제공하고 경쟁 업체와의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커뮤니티와 후원 그룹을 갖고 있는데요. 쿼커스는 활발한 사용자 커뮤니티를 함께 하고 있고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자바 에코시스템의 중추를 기반으로 합니다. 쿼커스는 180명 이상의 개발자들로부터 의미 있는 기여를 받고 레드햇에 의해서 함께 설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쿼커스에서 개발자의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쿼커스는 컨테이너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쿼커스는 빠른 시작, 낮은 메모리 및 작은 애플리케이션 크기로 컨테이너 및 서버리스를 대상으로 하는 쿠버네티스에 최적화되어 있는 자바 프레임워크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그동안 자바가 간과했던 개발자를 좀 더 기쁘게 해줄 만한 것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쿼커스는 널리 사용되는 자바 표준, 프레임워크 및 라이브러리와 함께 즉시 동작합니다. 이러한 기술에 익숙한 개발자는 쿼커스를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사용 사례에 해당하는 80% 정도는 그냥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20% 정도는 유연하게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자신의
이제 변경을 해서 유연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커커스는 개발 중에 개발, 빌드의 반복을 자동으로 즉시 실행 중인 앱에 반영하는 라이브 코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자바 2의 일반적인 명령형 기반과 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모델을 모두 지원합니다. 개발자는 자신이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적합한 프로그래밍 모델을 선택하고 버텍스나 카프카의 리액티브 기반의 스트림, 데이터베이스 API 등의 구성 요소와 함께 코드를 좀 더 쉽게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바 표준을 준수하고 엄선된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커커스 커뮤니티는 애플리케이션을 네이티브 모드로 컴파일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프레임워크에 대한 추가 개선 및 통합을 제공하기 위해 90개 이상의 확장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에 필요한 전체 스택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메모리는 그다지 비싸지 않고 저렴한데 왜 이러한 집적화가 필요할까요? 라는 의문을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단일 애플리케이션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단지 100메가의 메모리를 덜 사용하고 더 사용하고의 여부는 그다지 중요한 부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또한 빠른 기동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커커스를 고객에게 알려드리기 전에 자바의 생태계를 떠나려고 하는 고객분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동안 익숙하고 좋은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언어를 고려하는 고객들은 자바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에서 자바를 사용할 때 메모리를 빠르게 소비하고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해서 CPU는 그저 30% 정도만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메모리는 90% 이상을 사용하는 병목 현상을 발견했기 때문에 또 다른 언어를 찾아서 나섰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현재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좀 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픈시프트 클러스터에 3개의 서로 다른 노드가 있고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을 단일 노드에 고정한 경우 노드.js나 고랭으로 작성된 유사 성격의 애플리케이션에 비해 실행 가능한 인스턴스의 수가 훨씬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커커스는 두 가지 모드로 실행이 가능한데요. JVM 위에서 올라가는 자르로 패키징 되었을 때의 경우와 네이티브 빌드를 통해 기동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JVM 위에 핫스팟 위에 올라간 경우도 EAP나 스프링부트, 리버티와 같이 전통적인 와스보다도 집적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요. 메모리 사용률이 현저히 낮아졌고 메모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커커스를 C나 C++처럼 AOT 컴파일을 통해서 네이티브 빌드를 하게 되면 Node.js보다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사용하고 고랭에 근접한 뛰어난 밀도와 효율을 얻습니다. 커커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동안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사용하였던 자바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서비스 가용성과 응답 시간을 희생하지 않고도 3배 더 높은 밀도를 통해 운영 시스템에 배포하고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자바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나요? 컨테이너에 올라가는 것이 여전히 비대하고 뚱뚱한가요? 커커스로 인해 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자바 2 스택은 부트타임과 런타임에서 많은 작업이 동적으로 발생하는 와스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미터블한 불변의 인프라 컨테이너 환경에서 더 이상 이러한 동적 런타임 클라우드 네이티브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 대한 오버헤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커커스는 많은 양의 리프팅 작업을 수행하여 초기 빌드 시간으로 옮겨갔습니다. 더 모듈화되도록 프레임워크를 최적화시켰고 프레임워크 자체 내의 종속성을 줄였습니다. 빌드 타임에 앱을 부팅하고 클래스 패스를 스캔하고 불필요한 의존성을 제거하였으며 이러한 정보를 미리 작성된 바이트 코드 이미지를 가져와서 자르 파일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애플리케이션을 부팅하게 되면 사전 스캔된 모든 사전에 스캔한 포인트가 로드되고 이를 통해서 좀 더 빠르고 메모리를 덜 사용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한 거죠. 전통적인 JDK, JVM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지만 그라이브VM 같은 어떤 추가적인 단계를 거쳐서
마치 C처럼 네이티브 바이너리로 컴파일하여 기동할 수도 있습니다. 커커스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또 다른 선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그럼 커커스의 주요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들이 원하는 기능을 대거 포함했습니다. 스크립트 랭귀지를 사용할 경우 당연시되는 부분이지만 별도의 컴파일 없이 저장하는 것만으로도 바로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버깅 또한 5005 포트를 통해서 디버거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애플리케이션의 설정 DB 변경마저도 즉시 적용합니다. 앱을 완전히 재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른 재시작, 0.1초도 걸리지 않는 빠른 재기동 시간을 제공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커커스가 주는 베네핏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컨테이너에 최적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어울리도록 부트타임과 메모리 사용량이 효율적으로 개선되었는데요. 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건에서 보았듯이 슈퍼소닉, 엄청나게 빨라졌다는 것인데요. 빠른 부트타임으로 서버리스 환경에 최적화됩니다. 이를 토대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로 런타임이 0으로 시작해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기동해도 서비스 응답에 늦지 않습니다. 런타임을 미리 대비해서 많이 만들어 두거나 사용량이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줄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부하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커커스와 JVM 모드, 네이티브 모드, 클라우드 네이티브형으로 만들어진 런타임을 기준으로 부트타임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해 보았습니다. 다음의 그래프는 부트타임을 나타내는데요. 간단한 REST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회색에 해당하는 트래디셔널 클라우드 네이티브 스택은 스프링 부트입니다. 기동에 4.3초 정도 소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파란색 그래프인 커커스를 빌드하고 JVM 위에서 기동하게 되면 약 1초 만에 기동된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빨간 부분이 네이티브 모드일 때 0.016초 만에 기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를 확인해 볼까요? 이번엔 데이터 처리까지 포함하여 CURD까지 붙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REST HTTP 요청을 통해서 포스트그레스 SQL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검색하는 샘플 어플리케이션을 기동할 때 부트타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래부터 확인해 보면 회색 스프링 부트는 9.5초, 커커스를 JVM 위에서 기동했을 때 2초 정도 걸리고요. 커커스 네이티브 모드의 경우에는 0.04초 만에 기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소비를 개선하여 좀 더 직접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자원을 통해서 높은 배포 밀도로 서비스를 배포하게 되면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커커스는 쿠버네티스에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의미 있는 런타임 효율성을 제공하고 있고요. 컨테이너 및 쿠버네티스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자동으로 확장 그리고 축소할 수 있는 빠른 부팅 시간을 제공합니다. 메모리 사용률이 낮기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배포에서 컨테이너 밀도를 최적화하며 애플리케이션 및 컨테이너 이미지 풋프린트의 크기를 크게 줄임으로써 더 높은 밀도를 제공합니다. 메모리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 환경에서 단일 코어의 자바 8을 기준으로 테스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자바 11일 경우 조금 더 사용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오른쪽 끝에 회색에 해당하는 스프링 부트부터 확인해 보면 136메가 정도의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 가능하고요. 중간 파란색의 커커스를 JVM 위에서 기동하였을 때 약 반 정도의 메모리 사용량이 줄어들어 최적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동할 때 필요한 작업을 빌드할 때 미리 하고 이를 자르 파일에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메모리의 효율 또한 좋아진 것이 확인 가능합니다. 네이티브 모드일 때는 스프링 부트에 비해서 10배나 개선된 메모리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CURD까지 추가하여 확인해 보았는데요. 마찬가지로 회색에 해당하는 스프링 부트의 경우에는 209메가를 사용하고 있고 파란색의 JVM 위의 커커스는 145메가, 네이티브 모드의 커커스는 28메가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은 온프레미스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서도 서비스를 올리고 있고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서비스들은 사용량만큼 과금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 내려가 있고 사용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집적화하여 기동되므로 자원을 아껴 쓰고도 응답 시간과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커커스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할 때 비표준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설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REST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고 8080 포트를 리슨 포트로 정의한다고 하면 구성 파일이 별도로 필요가 없고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한다거나 포트를 변경하는 등의 표준화될 수 없는 설정을 하기 위한 방법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설정 파일이 여기저기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단일 설정 파일로 설정과 구성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파일 컴피그와 호환되기 때문에 env 환경 변수나 시스템 프로퍼티로 컴피그 프로퍼티를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정의 구성 소스를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베네핏입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클라이언트에 따라서 런타임을 변경할 필요 없이 동일한 런타임에서 다양한 코딩 방식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개발자들의 가치 분석을 분석해서 필요시 원하는 개발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명령형 프로그래밍은 기본적으로 코드가 명령문별 순서로 실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바 2 개발 방식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죠.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은 반응형 앱과 같은 어떠한 명령이 어싱크하게 생성 또는 변경되거나 결합할 수 있는 비동기식 데이터 스트림을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방식입니다. 자바 2 스타일을 수행하거나 동일한 런타임에서 버텍스나 하이 어싱크 리액티브를 동시에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베네핏입니다. 커커스가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좋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를 적용하기 위해 많은 러닝 커브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커커스는 자바 표준으로 메이븐과 그레드를 사용하여 스켈레톤 프로젝트를 생성하여 바로 적용 가능합니다. 표준 기술과 이미 활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의 강력한 조합으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커스를 사용하기 위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일반적인 자바의 빌드와 런타임 중에 발생하는 과정을 확인하고 코커스는 어떤 차이점을 갖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자바 소스를 메이븐이나 그래들과 같은 빌드 툴을 통해 빌드를 하게 되면 자르 파일과 같은 패키지 결과물을 나오게 되는데요. 빌드 타임에 하는 작업은 유닛 테스트나 패키징하는 작업만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해당 패키징 파일을 자바 명령으로 실행하게 되면 파일 시스템으로부터 설정 패키징되어 있는 실행 파일을 구동시킬 수 있는 설정 정보를 우선적으로 읽어드리게 됩니다. 파일 시스템으로부터 읽어드린 설정 정보를 기반으로 클래스에 기록되어 있는 주석과 그리고 클래스 패스 등을 로드하고 이를 통해 클래스 로더나 클래스 모듈화를 하게 됩니다. 이후 스레드나 풀과 관리 같은 것을 수행하게 되고 생성된 자원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서비스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럼 커커스는 어떤 과정으로 부트타임과 메모리를 개선하였을까요? 다음은 커커스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커커스는 프레임워크 최적화 단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런타임 중에 수행하는 작업을 최대한 빌드타임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런타임 시 수행하게 되는 종속성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빌드타임 시 데드코드를 제거하고 명확한 메타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최적화의 단계를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전체를 최적화하는 단계 또는 일부를 최적화하는 단계, 런타임 등을 반영하는 단계로 순서대로 최적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은 빌드를 수행할 때마다 바이너리로 재작성되고 이를 패키징하여 모든 부트스트랩 클래스 로더가 더 이상 로드되지 않도록 만들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부트타임이 단축되고 메모리에 적재되어야 할 부분을 빌드 시 패키지에 담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량 또한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작성된 빌드 과정은 GraalVM과 핫스팟 모두 혜택을 주는 최적화 과정을 포함하게 됩니다.
커커스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두 가지 모드의 실행 환경을 모두 제공을 하는데요. 지트 컴파일을 통한 JVM에서 동작하는 것과 AOT 컴파일을 통해 네이티브 모드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C 컴파일이 대표적인 경우에 AOT 컴파일 언어인데요. Ahead of Time 컴파일은 컴파일 중에 전체 코드를 분석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코드는 삭제하고 최적화시킵니다. 파스파 JVME에 기동 가능한 패키지 형태로도 제공 가능하지만 추가적인 네이티브 빌드 과정을 거쳐서 네이티브 실행 파일 또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커커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커커스 IO에 가시면 커커스에 대한 사용법과 다양한 유즈 케이스를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사용 사례 및 팁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메이븐 빌드 폼을 통해서 사이트에서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이 폼을 작성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runopenShift.com의 미드레어 카테고리를 접속하면 커커스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체험해 보실 수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를 접속하기 위한 준비물은 그저 브라우저만 있으면 어디서나 접속해서 시나리오를 수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화면 하단 아래쪽에 보이는 단축 URL을 통해 가셔도 되고요. runopenShift.com의 미드레어로 접속하셔서 커커스를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커커스는 다양한 ID 툴을 지원합니다. 자바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클립스와 인텔리제이뿐만 아니라 빠른 성능과 수많은 확장 도구를 자랑하는 VS 코드의 익스텐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브라우저 기반의 IDE인 이클립스 챗 또한 커커스를 지원합니다. 커커스는 빌드 도구로 메이븐과 그레드를 모두 지원하고 있는데요. 커커스 사이트에서 스켈레톤 프로젝트를 쉽게 시작할 수가 있고요. 개발자는 커커스 메이븐 플러그인을 통해서 언제든지 익스텐션을 추가하고 개발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커커스는 새롭게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고객 혹은 커커스 컨테이너화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위한 효과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명령형 및 반응성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통해서 자바 개발의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확장 가능한 표준 기반의 자바 라이브러리 및 프레임워크 세트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놀리스 환경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향하려고 하는 고객의 경우 커커스는 기존 단일 애플리케이션을 작고 느슨하게 결합된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하여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기존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이나 메모리 사용량이 많고 부팅 시간이 긴 스프링 부트 또한 포함됩니다. 서버리스를 고려하는 빠른 시간으로 인해 커커스는 자바를 펑션 에즈 서비스 호출의 이상적인 런타임으로 만듭니다. 또한 서버리스 환경에서 모든 유형의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기능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확장 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벤트 드리븐과 리액티브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커커스는 리액티브 시스템과 반응형 앱을 위한 훌륭한 런타임입니다. 명령형과 반응형 코드 모두 단일 런타임에서 수행 가능하고 이벤트 루프를 통해서 개발자는 사례에 적합한 개발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IoT, 엣지를 고려하고 있는 고객의 경우 최적의 서버 리소스를 소비하여 커커스는 엣지 및 IoT 장치에 마이크로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이를 통해 조직은 활용도가 낮은 엣지 리소스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로직을 데이터에 더욱 가깝게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커커스를 통해 복잡한 규칙과 이벤트 처리를 엣지로 이동해서 실행하게 되는 거죠. 다음은 운영 환경에서 이미 커커스를 도입해서 사용한 사례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프트 한자 테크닉은 사스로 제공하는 유지보수 디지털 플랫폼을 적용하였는데요. 가용성과 서비스 응답성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3배 더 높은 밀도로 컨테이너로 배포한 이러한 것들을 실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토크데스크는 클라우드 컨택 센터 서비스를 커커스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서비스의 시장 출시 시간을 대거 단축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수아만 아시아 카타스티오는 핀란드의 파이낸셜 리스크 평가 회사인데요.
전체 서비스를 쿼커스로 수행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서비스가 쿼커스로 운영되고 있고요. 특정 앱은 온프레미스로 구현되어 있지만 쿼커스와 함께 연계되어 있어 여기서 쿼커스는 반응형 앱과 스케일 아웃을 담당하는 부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이드 플로우는 포르투갈의 신생 기업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을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쿼커스를 통해 자원을 절약하고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다폰은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통신회사인데요. 스프링부트로 작성돼 있었던 서비스를 쿼커스로 마이그레이션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스프링부트의 모든 개발을 중단하고 쿼커스로 전환하여 개발을 수행하고 있고요. 보다폰의 해당 프로젝트 리더는 쿼커스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으며 성능 향상을 제공하는 동시에 우수한 후원자인 레드햇을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쿼커스는 다양한 운영 환경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안정적인 개발 프레임워크입니다. 쿼커스에 대한 기술 지원은 레드햇 런타임즈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조직에서 크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을 텐데요. 개발자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 외에도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유지 관리하고 현대화해야 합니다. 레드햇 런타임즈는 개발자에게 애플리케이션 요구에 적합한 작업을 위한 올바른 런타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쿼커스 레드햇 빌드는 레드햇 런타임즈 제품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기존 레드햇 런타임즈 고객은 추가 비용 없이 자동으로 쿼커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바의 미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쿼커스는 최신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가 있는 세트를 제공합니다. 쿼커스를 포함하는 레드햇 런타임즈는 자바 2, 자카라테 2, 자바 SE, 오픈JDK와 마이크로 프로파일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마이크로 서비스를 위한 표준화된 최상의 컨테이너 런타임을 세트로 제공합니다. 레드햇 런타임즈를 사용하면 표준화된 방식으로 툴 및 프로세스를 쉽게 시작하고 컨테이너 개발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런타임즈는 개발자 선택 가능한 다양한 폴리글랏 랭귀지를 제공합니다. 다중 아키텍처를 지원하고 오픈시프트와 통합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기존 사용하던 애플리케이션과 새로운 모던 앱 동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바의 미래, 자바 넥스트는 컨테이너 네이티브 자바 쿼커스입니다. 컨테이너 기반의 프로젝트를 고려하고 있다면 쿼커스라는 선택지도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쿼커스 웨비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레드햇은 단순히 제품을 딜리버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분들에게 쿠버네티스에 대한 지식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기술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새로운 기술을 고객분들에게 더욱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은 화면 옆에 있는 Q&A에 남겨주시면 간단한 문제는 바로 답변을 드리고 조금 시간이 필요하거나 정리가 필요하다면 등록해 주신 이메일을 통해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